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골드메탈이에요. 저번 시간에는 이제 버튼으로 유닛을 이제 생산을 하고 업그레이드도 한번 해봤죠. 자, 오늘은 그거를 조금 더 다듬어 볼 겁니다. 자원 개념이 들어갈 건데요. 그래서 자원을 생산을 하고 이제 유닛을 구매하거나 업그레이드 할 때 자원을 소모하는 것. 자,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럼 자원이 필요한데 자원은 어디에서? 기지. 자, 베이스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볼트 변수에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코스트 추가를 해주고요. 인티저 이렇게 추가를 하죠. 물론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레드팀도 똑같이 코스트 추가해 주시고, 자, 인티저 해주죠. 자, 그리고 안 맞힌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레이어가 설정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엄연히 지금 이 기지도 지금 팀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레이어 맞춰줍시다. 그래서 베이스 레드는 이렇게 레드로, 베이스 블루는 이렇게 블루로 맞춰주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 자, 이제 로직 하나 만들어 봐야죠. 자, 매크로 폴더 가셔서 하나 생성합니다. 크레이트, 볼트, 플로우 매크로 해서 이번에는 베이스 자 라고 하죠. 그래서 두 곳 기지에다가 지금 비어있던 매크로에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추가를 해주도록 하죠. 자, 처음에 스타트 한번 가지고 갑시다. 이벤트 라이프 사이클 스타트를 쓸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계속 루프를 돌면서 자원을 생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다른 흐름과 독립적으로 실행이 되기 위해서 자, 그래프 인스펙터 창에 이 코루틴 이거를 체크하겠습니다. 여기 체크하게 되면은 이제 이 유닛에서 이 화살표 두 개가 생겨요. 새로 여기에 코루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무한 반복을 위해서 컨트롤, 그 다음에 while 루프 추가해 주시고요. while 루프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들어간 데이터가 오로지 true여야만 계속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불값 엔터를 쳐서 true 이렇게 걸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부터 이 바디에서는 계속 무한 반복해서 흐름이 이어질 겁니다. 먼저 웨이트라고 검색을 해서 딜레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ait for second 바디 연결 딜레이는 2초입니다. 그런 다음에 변수를 가지고 와야죠. variable object get cost입니다. 거기서 1을 더해야죠. 자, mass scala add A에서 B 하나씩 더해주시고요. 그걸 이제 다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et cost 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는 자원 최대 값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10으로 제한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직 less 지금 현재 자원이 10 미만이다. 아직 10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서야 플러스 1 된 거를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죠. 자, 브랜치 가지고 와서 가르죠. 자, 놓아주시고, 자, 코스트에 less 10보다 아직 적어요. 그러면 그제서야 true 저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쉽죠? 금방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블루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코스트가 2초마다 한 개씩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자, 레드팀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러면 일단 OK입니다. 굿, 좋아요. 자, 이제 UI로 플레이어에게 보여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UI로 들어갑니다. 자, 게임셋 넘어갈게요. 컨트롤, 그 다음에 여기 블루 버튼 아래에다가 제가 하나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블루팀 지금 사이드에 여백이 전혀 없어요. 조금 띄워주죠. 그래서 X축은 한 9 정도, Y축은 6 정도로 이렇게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컨트롤 셋에서 이미지 하나 추가할게요. 자, 이 이미지 마찬가지로 앵커는요, Shift, Alt, 좌측 하단 잡아주시고 여백은 각자 2 띄워주신 다음에 크기는 어떻게 잡을까요? 자, 이거는 약간 조금 바 형태로 잡을 겁니다.
게이저 형태로. 그래서 폭은 크게 한 150, 하지만 높이는 작게 한 10 정도만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버튼을 가리면 안 되니까요, 적어도 자 레드와 블루 저 버튼 그룹보다는 먼저 있어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코스트라고 하죠. 네, 코스트. 자, 이미지는 그냥 BAR, 자 바로 검색하시면 두 개가 나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만드는 이 이미지는 자 바탕, 자 뒤쪽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백, 자 백을 놔주시면 돼요. 벌써부터 뭔가 모양이 나오죠.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를 해요. 이미지를 추가합니다. 이번에도 자 바를 해주시고요. 앵커는요 Shift Alt 해주신 다음에 자 좌측 아래쪽에 좌측으로 이제 붙어주면서 자 위쪽 꽉 찬 화면 요거를 눌러주세요. 요렇게요.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폭, 자 배경과 똑같이 150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미지 바꿔주시고요. BAR로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자 바 프론트가 있죠. 자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깔은 약간 황금 뭐 한 요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잡은 컬러는요 자 FOBF63, 자 이 코드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봐서는요 플레이어가 이 정확한 코스트 수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숫자도 필요하죠. 숫자를 적어둘 텍스트를 하나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름은 코스트 텍스트가 되고요. 위치 Shift Alt의 우측 상단입니다. 폭과 높이 다 0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이거 잡아주셔야죠. 자 호라이즌탈 오버플로우를 이렇게 다 오버플로우로 바꿔주면 이렇게 보입니다. 정렬돼 주시고요. 중앙 그러면서 텍스트는 00 해주시고요. 자, 약간 위치 좀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S축은 -10, Y축은 한 2 정도만 내려주고요. 자, 폰트 바꿔주셔야죠. 폰트는 자, 둥근 목골. 폰트 스타일은 뭐 볼드를 하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되고, 저는 그냥 두겠습니다. 폰트 사이즈는 12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은요 아예 흰색으로 잡아주죠. 자 그럼 이렇게 텍스트가 나왔어요. 근데 뒤쪽에 있는 이 노란색 바랑 흰색이랑 섞여서 조금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약간 강조색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를 컨트롤 U로 한 번 더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위로 한번 올려주시고요. 그래서 N은요 그냥 텍스트가 아니고 섀도우 텍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Y축을 -3 한 칸만 내려주시고, 자 색깔을 요거 바 형태 저 테두리 색깔 있죠? 그거를 이제 스포이드로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해서 찍을 수 있어요. 되었습니까? 그럼 숫자가 좀 더 이제 잘 보이게 돼요. 되었나요? 네. 너무 띄어졌다 싶으신 분은요 Y축을 -3이 아니고 한 2.5 정도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코스트를 이제 수치로 보여주는 텍스트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UI가 이 베이스에 있는 이 코스트 변수값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슈퍼 유닛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팀 밸류 기억나십니까? 레이어에 따라서 연결해 놓은 이제 값을 선택해 주는 그건데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베이스까지 첨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슈퍼 유닛을 하나 더 만들게요. 자 볼트 플로우 매크로 해서 이번엔 팀 베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슈퍼 유닛이기 때문에요. 자 인풋 가져오시고요. 자 이번엔 마찬가지로 값만 가져오기 때문에 따로 컨트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밸류만 하나 추가하죠. 여기에서 들어간 거는 var 변수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트링으로 할게요. 자 요거는 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의 이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has default value 요거 체크해서 바로 입력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team value, 자 이걸 끌어서 가지고 옵시다. 그래서 레이어가 블루다. 그럼 이제 블루팀 베이스 가지고면 되죠. 그거는 이미 우리가 예전에 씬 변수로 한번 저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렇게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 더 추가. 그럼 레드팀은 레드겠죠? 레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team value를 거쳐서 이제 베이스 기재가 나올 겁니다. 그 오브젝트에 한 번 더 변수를 가지고 와야겠죠? 그래서 오브젝트 이렇게 배리어블 해주시고요. 셀프가 아니고 나온 것으로 연결해 주시고, 변수 이름은요 이제 입력한 거를 이렇게 이어주면 되죠. 오호, 이렇게. 그러면 베이스에 있는 그 변수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요. 그걸 뭐 이제 아웃풋에 넣으면 되겠죠. 자, 여기서 하나 더, 만약에 여기에서 아무런 값을 안 넣었다면은 그냥 이 베이스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자, 가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컨트롤 가신 다음에 셀렉트 온 스트링 눌러줍시다. 그런 다음에 그래프 인스펙터 창에서 옵션 한 개 눌러보아요. 자, 그러면 자동으로 널 혹은 empty가 나오는데요. 자, 이거를 이렇게 이어주시고, 우리가 여기 인풋에 아무런 값을 넣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에 연결된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기지를 넘겨주고요. 아니다, 변수 이름 넣어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그 기지 안에 있었던 이 변수를 출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이렇게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아웃풋으로 다시 전달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키는 아웃을 하고요. 타입은 모든 걸 포함하는 오브젝트입니다. 이렇게요. 자, 라벨은 뭐 숨겨주면 될 것 같아요. 짠!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유닛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유닛을 여기 바에다가 쓸 건데요. 바도 매크로 하나 추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로 다시 넘어가서 크레이트, 볼트, 플로우 매크로, 이름은 그냥 BAR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바 오브젝트로 넘어가서요. 애드 컴포넌트, 볼트, 플로우 머신 해주시고, 매크로 방금 만들었던 이 바 플로우 매크로를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변수는 총 4개입니다. 첫 번째로 방금 썼던 BAR, 지금 기지가 가지고 있던 변수, 어떤 변수인가, 그거를 여기에도 똑같이 적을 겁니다. 여기도 코스트죠. 그 다음에 맥스 값, 여기에서 정했던 수치의 최대값입니다. 우리는 10으로 잡을게요. 이 바와 연결되어 있는 텍스트, 이제 2개 썼죠. 하나는 그냥 텍스트고 하나는 섀도우 텍스트. 그래서 텍스트 하나랑, 자, 타입도 텍스트입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연결해 주시고, 자, 텍스트 섀도우 똑같이 마찬가지로 자 텍스트 해주시고요. 코스트 섀도우 텍스트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수 4개를 세팅해 주면 되겠어요. 그럼 한번 실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연결을 하기 전에 이 바 길이의 크기, 자, 그거부터 좀 알아봐야겠어요. 그건 어떻게 할까요? 스타트에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스타트 먼저 이렇게 찍어 주시고요. 폭하고 높이 2개를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너무 크지 않도록 컨트롤에서 시퀀스를 쓰도록 할게요. 그럼 플로우 1개를 이렇게 양갈래로 나눠 주시고요. 이 바의 크기는 어떤 걸로 알 수 있을까요? 자, 렉트 트랜스폼에서 get 사이즈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렉트 트랜스폼의 get 사이즈 델타가 나옵니다. 자, 이게 실제 UI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벡터 2예요. 그래서 x2로 하면은 get x, 이렇게 벡터 2 get x 있죠. 이것은 폭이 될 것이고, get y축으로 하면요, 이거는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폭하고 높이를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온 다음에 이제 저장만 해주시면 되겠죠. 저장은 따로 오브젝트로 하겠습니다. 자, set 오브젝트 베리어블 해서 폭 위드스, 그리고 높이, 자, 그래서 각자 연결, 또 각자 연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순수하게 이렇게 손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정해준 수치, 정해준 크기대로 알아서 변수를 잡아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자, 세파 사이즈라고 하죠. 최대값 지금 10이죠. 이것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코스트 금액을 가지고 비율을 계산하고 그 비율대로 여기 길이가 조절이 되는, 자, 로직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코스트가 이미 계산이 된 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벤트, 라이프 사이클, 레이터 업데이트를 써야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런 다음에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길이 get width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또 한번 복사를 해서 var 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의 이름,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팀 베이스 슈퍼 유닛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베이스에 변수 이름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그럼 그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최대값, 맥스 값을 가지고 옵니다.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누기를 쓰시면 돼요. 디바이드죠. 그래서 mass 스칼라 디바이드 해서 분모는 맥스, 분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코스트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비율을 원래 크기에 여기 사이즈에다가 곱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mass 스칼라 멀티플라이 해서 이렇게 곱해 주시면 돼요. 굿! 자, 만약에 맥스가 10이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스트가 5로 합시다. 그 10 나누기 5니까 0.5죠. 지금 이게 150이라고 했으니 0.5를 곱하면은 75가 되겠죠. 그래서 n은 이렇게 75가 되어버리고 원래 크기의 절반만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UI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 이 계산된 값을 이제 사이즈에다가 적용시켜야겠는데요. 그 전에 벡터 2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크리 벡2라고 해서 이렇게 x축 y축 벡터 2를 만드는 유닛을 가져가 주시고요. 우리가 방금 계산한 거는 x축, 자 폭이죠. 곱해 주시고 y축은요, 요건 높이인데 높이는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미리 저장된 값을 이렇게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이즈 적용해 줘야죠. 렉트 트랜스폼에 set size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set size 델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어요. 되었나요? 자, 이것이 싱크. 자, 연동한다. var. 자, 바로 연동합니다. 하지만 아직 텍스트는 그대로 있죠. 하지만 텍스트는 숫자를 바로 받지 않고요, 문자열을 받습니다. 그래서 int를 to 문자열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유닛이 필요해요. 그래서 to string 유닛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 값은요, 현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스트죠. 그래서 팀 베이스 나온 요 값을 그대로 이렇게 연결을 해줍시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set 텍스트로 적용을 시켜주면 되겠네요. 텍스트 두 개죠. 그래서 하나, 둘 해주시고 값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텍스트는 우리가 변수에서 했듯이 그냥 텍스트 하나 연결, 그 다음에 텍스트 섀도우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쉽죠? 이것도 그룹 넣어주죠. 이거는 싱크 텍스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트와 이제 연결된 바 UI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장하시고 간단하게 테스트로 보도록 할까요? 자, 처음엔 0이기 때문에 0이고, 자 2초마다 한 칸씩 늘어나는 바 형태의 UI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좋죠? 자, 쭉 올라가다가 10이 되어버리면은 오케이, 이렇게 딱 꽉 차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미 10을 넘었으니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그죠? 그것도 아까 전에 우리가 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원 시스템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굿. 자, 그럼 이제 이 자원을 통해서 이제 유닛을 한번 구매를 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코스트 UI를 처음 만들 때 레이어를 블루로 했듯이, 자 지금 블루팀 버튼도 똑같이 레이어를 블루로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레드팀 레이어도 레드로 잡아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펼쳐서 우리가 저번에 만들었던 이 매크로 다시 편집을 좀 해야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필요한 정보가 하나 더 생겼죠? 바로 가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에 내려가셔서 볼트 변수 보시면은 뭐 레벨 위자드 유닛
세 가지였는데 이번에 코스트라는 변수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자, 가격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인트로 하고요. 위저드는 구매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두시면 되고요. 궁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격이 셉니다. 궁수는 가격을 5로 잡아주시고요. 검사는 쌉니다. 자, 보병은 3 정도만 해주시고요. 자, 든든한 대신 많이 비쌉니다. 이거는 7로 해줄게요. 이렇게 가격을 다 정해주셨나요? 그렇다면은 레드팀도 잊지 말고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 가격대로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유닛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슈퍼 유닛 하나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이트, 볼트, 자, 플로어 매크로 해서 이번엔 바이 해보도록 하죠. 자, 슈퍼 유닛이니까 당연히 인풋 가져오고요. 이번에는 컨트롤 추가합니다. 자, 인 하나 추가.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는 코스트 적어주죠. 자, 인티저로 해서 코스트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슈퍼 유닛 안에서 바로 적을 수 있도록 자, 해저 디폴트 밸류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구매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팀 베이스 가져와 주시고 여기에서는 코스트라고 적어주죠. 자, 코스트 가지고 온 다음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자, 지불해야 할 금액보다 커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로직에 greater or equal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브랜치로 가르죠. 브랜치 연결. 그래서 이것이 출일 때만 내가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매한 후에 금액을 빼줘야죠. 그래서 베리어블 오브젝트 셋 베리어블 해주시고요. 코스트 현재 금액에서 지불할 가격을 빼주셔야죠. 이거는 매스 스칼라 서브트랙트 써주시고요. 그래서 코스트 여기에서 이렇게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을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주시고요. 이 변수는 자, 베이스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팀 베이스 하나 더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 바에서 값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나오는 거는 바로 기재 오브젝트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아웃풋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스팅 아웃풋 요거는 나가는 것만 자, 아웃 하고 라벨 숨겨주시고 이렇게 나가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간단하죠? 다시 구매 버튼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이 바이에서 요거를 떼주시고 우리가 만들었던 매크로 바이 슈퍼 유닛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자, 가격은 지금 가지고 있죠? 버튼이.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하고 여기다가 코스트를 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 정리 쉽죠? 만약에 지불할 금액이 없으면은 여기 안에서 펄스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구매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업그레이드 마찬가지입니다. 업그레이드도 요 중간에 한번 떼어 주시고요. 똑같이 매크로 자, 바이 추가해 주시고 업그레이드는 비용이 무조건 10입니다. 최대값이죠. 10 해주시고 10 있어? 오케이. 그러면 업그레이드 완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업그레이드까지는 되었는데요. 저번 시간에 테스트 할 때요. 자, 한 번씩 눌러 볼 수도 있겠는데 지금 업그레이드 버튼을 2번 이상 누르게 되면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업그레이드는 딱 한 번만 되니까 업그레이드 버튼이 업그레이드 상태에 따라서 보이고 안 보이고 이거를 한번 컨트롤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레이트 업데이트에서 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벤트 라이프 사이클 레이트 업데이트 가지고 와주시고요. 지금 필요한 값은 레벨이죠. 그래서 베리어블 오브젝트 get 레벨 가져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법사도 가져옵니다. 지금 혹시 법사입니까? 법사는 레벨 차이가 좀 다르죠. 아이템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레벨 0, 레벨 1, 레벨 2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셀렉트 이렇게 연결을 해주어서 법사라고 하면은 이 레벨 비교할 때 마이너스 1로 하면 좋겠어요. 메스, 스칼라, 서브트랙트. 그래서 레벨을 마이너스 1 해서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뭐 그대로죠. 그래서 빼주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는 1이고 업그레이드 안 했을 때는 0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제 그거를 비교해 봐야겠네요. 자, 이것이 로직 레스 1보다 작습니까? 그럼 업그레이드를 안 했죠. 자, 보여줘야 할 조건 하나 나왔습니다. 자, 보여줘야 할 또 다른 조건. 지금 이렇게 항상 보여주면 안 되고 업그레이드는 무조건 가격이 10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코스트를 10으로 가지고 있을 때만 보여주도록 합시다. 그래서 매크로 팀 베이스. 자, 만들자마자 많이 사용하죠. 자, 코스트가 같아야 돼요. 무엇이랑? 자, 넘버링 걸어주시고 10이랑 같아야 됩니다. 오로지 10이야. 그래서 이 조건과 이 조건이 모두 부합해야 보여주게 되는 거니까요. 이거는 AND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로직 AND. 자, 둘 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그거를 이 업그레이드 버튼에 Set Active 액티브로 하면 되겠습니다. 연결. 자, 그런데 아직 지금 우리는 업그레이드 버튼이 어디 저장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조금 귀찮지만은 하나 더. 자, 버튼 유루라고 해서 업그레이드 버튼을 저장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줍시다. 자, 요거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업그레이드 버튼을 저장하는 하나 이제 칸일 뿐이고 이 안에 실제 버튼을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요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나머지 뭐 공수, 법사 뭐 다 해주세요. 버튼 추가하고 오브젝트 바로 위에 있는 업그레이드 버튼 열어서 안에 있는 버튼 연결 똑같이 오브젝트 연결 오브젝트 연결.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변수를 가지면 되겠네요. 자, get variable. 자, 버튼 U라고 해서 이걸 여기다가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굿.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방금 한 거는 블루팀이었죠. 네, 조금 더 귀찮을 수 있겠지만은 자, 레드팀 버튼도 동일하게 변수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btnu 해주시고 게임 오브젝트 여기에는 업그레이드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되었습니다. 한 번씩 여러분들 버튼 이제 선택을 해봐서 5가지의 변수가 다 옳게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변수가 빠져 있으면은 저 그래프에서 에러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 작업도 해주면 정말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 잡아 보았으면요, 저장하시고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업그레이드 버튼이 평상시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조금 기다려 보고요. 코스트를 10까지 모은 다음에 업그레이드 버튼이 뜨는지 안 뜨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거든요. 자, 10 되면은 오케이,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기지 방어를 위해서 자, 법사 한번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오, 좋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그 바이라는 슈퍼 유닛에 의해서 자, 코스트가 확 감소가 되었죠. 그다음 또 이제 모아주면서 뭐 이렇게 이제 유닛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좋습니다. 자, 공수도 뒤에 따라오고요.
자, 거의 완벽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매 시스템까지 완료가 되었네요. 자, 좋아요. 지금까지 정말 잘 따라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약간 하나 아쉬운 점, 자, 플레이어가 이 캐릭터를 이제 생산하려고 할 때 스펙, 체력이나 공격력, 그리고 지금 가격을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표시해주기 위해서 자, 유닛 UI 구체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블루 자 그룹을요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X축은 6, Y축을 9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저는 검사 버튼을 가지고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펼치신 다음에 자, 이 이미지 있죠? 여기 중간에다가 그 체력하고 공격력이 들어가 돼서 조금 공간을 넓혀주겠습니다. 그래서 Y축을 12 정도 이렇게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UI 이미지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요거는 HP 이미지 넣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미지에서 자, 소스 이미지 있죠? 그거 누르시고 아이콘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아이콘 HP가 나옵니다. 자, 요거 하나 넣어주죠. 그런 다음에 당연히 Set Native 누르시고요. 자, 아이콘은 되었고요. 여기 안에 텍스트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HP에서 UI 텍스트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일단 폭과 높이는 모두 00. 그 다음에 뭐 텍스트는 그냥 숫자 하나 넣어 주시고요. 폰트 당연히 이거 둥근 목골. 폰트 사이즈는 저는 7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렬은 당연히 중앙. 자, 오버플로우도 모두 오버플로우로 맞춰주시면은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무척 어둡죠? 그래서 색상도 약간 밝게 해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 폰트 특성상 지금 한 개만 있을 때는 이렇게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짝 이 포지션 X를 0.2를 줘서 살짝 보정을 좀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텍스트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요거를 위치를요. 자, Shift Alt 해서 저 아래쪽으로 정렬을 해주시고 그 다음 다시 Y축을 6, X축은 -6. 자, 이렇게 약간 좌측으로 정렬해 주십시오. 그럼 우측은 자, 이제 공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 HP를 한 번 더 복사해 주시고 이름을 자, 어택으로 바꿔 주신 다음에 자, 포지션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꾸면 되죠?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미지도 아이콘 자, 어택으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네요. 되었습니다. 쉽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가격 남았죠? 그래서 가격 하나 또 이제 복사해 주시고 요거는 코스트라고 하면서 아이콘도 요 아이콘 코스트로 바꿔줍시다. 자, 그러면서 X축은 0으로 해서 이제 가운데 두시고 Y축만 -4로 둬서 이렇게 중간에 걸치도록 해주십시오. 자, 코스트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이기 때문에 또 흰색이 안 보여요. 그쵸? 이번에는 섀도우를 추가하는 게 아니고 그냥 폰트 색상만 조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요걸로 하겠습니다. 살짝 갈색. 그래서 B93600. 그리고 요 동전으로 볼 때는 지금 폰트가 살짝 또 올라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요. 마이너스 0.5 정도로 낮춰주시면 이렇게 정 가운데 오죠. 네, 확실히 이쁠 것 같습니다. 되었나요? 저렇게 간단하게 세팅은 완료가 되었어요. 자, 하지만 아직 데이터가 연결 안 됐죠. 그래서 데이터도 한번 쭉 연결을 해볼 겁니다. 일단은 초상화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다 접어주시고 애드 컴포넌트 볼트 자, 플로우 머신 해줍니다. 자, 이건 간단하기 때문에요. 굳이 매크로보다는 그냥 인베디드로 할게요. 자, 잡아주시고 스타트만 남기고 자, 이건 지워주시고요. 이 버튼에서 이미 이벤트 호출을 하고 있었죠. 업그레이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기가 이렇게 커스텀 이벤트로 업그레이드를 호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자, 아래쪽에 있는 매크로도 저 이벤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요거는 이제 진리 키우기 했을 때 한번 했었어요. 봅시다. 그래서 이벤트 자, 커스텀 이벤트로 가서요. 자, 대상은요. 자, 이쪽 버튼이었죠. 그래서 버튼 오브젝트를 그대로 그래프로 끌어다 놓으십시오. 그럼 이렇게 메뉴가 뜨는데요. 그래서 버튼 PS 누르게 되면은 그 자체가 이렇게 유닛이 됩니다. 요거는 지금
인베디드 타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매크로 타입은 안 됩니다. 자, 확인하시고 그래서 연결하신 다음에 이거는 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성화 불러올 건데 지금 여기에 업그레이드 된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 자, 레벨 값도 가지고 와주시겠습니다. 그래서 get variable 오브젝트 해서 연결, 변수 이름은 레벨이겠죠. 그런데 이 레벨에 따라서 초성화를 선택을 합시다. 선택이라 그러면 셀렉트겠죠. 네, 그래서 select on integer 가지고 와주시고요. 연결, 레벨은 0 아니면 1이죠. 그래서 옵션은 한 개만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 자, 스프레이트 가지고 갑시다. 스프레이트 가져온 방법 똑같습니다. 자, 스프레이트 검색해주고 스프레이트 2번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순수한 스프레이트 유닛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체크해 주시고 POR,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초성화 스프레이트는요 다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네, 포트레이트.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검사죠. 그래서 검사 S 가져주시고요. 이거 그대로 컨트롤 D로 복사. 다시 눌러서 이번엔 업그레이드된 검사 가지고 와야죠. 포트레이트 SU. 그래서 안 된 거는 0 디폴트 해서 이렇게 잡아줍시다. 다 되었으면 이제 스프레이트 설정해야죠. 그래서 스프라이트,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둘 다 연결해 주시고요. 스프라이트 또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네. 레벨에 따라서 이 초성화를 결정하는 로직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초성화는 되었으니 자,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플로우 머신을 카피 컴포넌트로 복사를 해서 HP의 텍스트에다가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 스프레이트에서 에러가 납니다. 당연하죠. 여기는 스프레이트가 아니고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깔끔하게 지워주시고요. HP는 프리팹 안에 있는 실제 HP 정보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스프레이트도 다 필요가 없고요. 프리팹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유닛 변수 안에 우리가 프리팹 2개를 저장해 놓았으니까요. 버튼 연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기 유닛에서 이 레벨로 가지고 옵시다. 컬렉션, 리스트, get 리스트 아이템으로 말이죠. 그냥 프리팹이 나오고 그 프리팹에 들어있는 HP 정보를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원래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숫자기 때문에요. int 2 문자열로 바꿔주시고 그런 다음에 set 텍스트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텍스트 금방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플로우 머신을 또 복사를 해서 자, 아래쪽에 있는 이제 공격 텍스트로 붙여줍시다. 그래프는 똑같아요. 다만 HP가 아니고 어떻게라는 점.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코스트로 옮겨가서요. 다시 한 번 더 붙여줍니다. 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유닛 프리팹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버튼 자체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아이템 요거 다 빼주시고요. 그냥 버튼에서 바로 코스트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인티저 to 스트링에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실제 데이터를 여기 UI 쪽으로 연동을 한번 시켜보았어요. 자, 하나씩 복사를 해서 이제 다른 유닛한테도 다 붙여줘야 된다 사실. 자, 조금 귀찮지만은 그래도 하나씩 해보시면 금방 하실 거예요. 자, 일단 초성화 로직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머신을 복사를 해서 이제 다른 유닛 버튼에 초성화한테도 다 붙여줍시다. 자, 페이스트, 자, 공수도 자, 붙여주시고 방패병한테도 붙여주시고.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자, 바꿔야 할 점, 여기 게임 오브젝트 버튼 있죠? 요거도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스프라이트도 바꿔주신다는 점. 그래서 방패병은 자, 방패병 버튼, 그리고 초성화도 자, 방패 초성화로 다 바꿔줍시다. 자, 궁수 넘어가서요. 궁수는 궁수 버튼대로. 자, 초성화도 위쪽에 있거든요. 자, 이렇게 바꿔줍시다. 자, 법사도요. 법사도 이걸 바꿔주시고,
자, 법사 같은 경우에는 레벨이 3단계죠. 0, 1, 2입니다. 그래서 셀렉트에서 옵션 한 개를 더 추가해 주셔야 돼요. 1 줘가지고 스프라이트도 하나 더 추가.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처음 거는 요 기지 모양 WZ입니다. 그 다음에 법사, 그 다음에 법사 업그레이드 이렇게 해주시면 된답니다. 자, 그래 초성화는 금방 했죠? 자, 그런 다음에 요 HP하고 공격 그리고 가격 요거 세 개를 다중 선택한 뒤에 컨트롤로, 그 다음에 컨트롤 D로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궁수한테 다 옮겨주시고요. 지금 위치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작업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공격은 6이었죠. 체력은 마이너스 6이었고 가격은 그냥 0이었습니다. 중앙이었죠. 그러면서 초상화를 Y축 12로 올려줍시다. 좋아요. 그냥 텍스트 잡아주셔야죠. 자, 텍스트 여기 있는 버튼 다 궁수 버튼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끝. 금방 하죠. 약간 귀찮을 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복사를 해서요, 이번엔 방패병한테 붙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위치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펼쳐주시고 잡혀있는 버튼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법사만 남았는데, 자, 법사 같은 경우에는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도 필요 없고 그리고 체력도 없죠. 오로지 공격만 있기 때문에 이거 어택만 하나 복사를 해서 자, 버튼에 넣어주세요. 하나만 있기 때문에 X축은 그냥 뭐 한가운데 0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텍스트 여기가 또 문제입니다. 법사 같은 경우에는 유닛에 들어있는 오브젝트가 3개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널인지 난 널인지 확인부터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널 체크 유닛을 가져주시고요. 해제 이렇게 다시 연결해 주시고, 유닛에서 나온 값을 체크를 해야겠죠. 자, 그럼 난널과 널 이렇게 두 개의 플로우로 갈리는데요. 만약에 난널이면요, 이거 어택을 가주면 되죠. 널이면요 그냥 0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트 2번 넣어서 0을 해주시고요. 자, 플로우 2개, 값 2개. 요거는 어떻게 써야 한다? 컨트롤에 셀렉트 온 플로우를 써주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비어있지 않으면은 비어있지 않은 대로 공격을 가져와 주시고요. 비어있다면은 그냥 비어있는 대로 0 값을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이렇게 해야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도 꼭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되었습니까? 자, 그리고 아직 못한 요 위치도 올려주시고요. 되었나요?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유닛 생산 버튼과 업그레이드 버튼 그리고 자원을 보여주는 UI까지 자,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꼭 저장해 주시고요. 한번 게임을 실행을 해서 멋진 UI 한번 감상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여기 법사, 그 다음 두 번째 기사, 세 번째가 궁수고 네 번째가 이렇게 방패병으로 설정해놨어요. 자, 각자 스펙도 보이고 가격도 이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플레이어가 이제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법사 되니까 여기 1로 바뀌었죠.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봐서 그 업그레이드 된 그 유닛의 정보가 이렇게 버튼에 적용이 되는지 자,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 업그레이드 하니까 네, 10에서 2가 15에서 3으로 바뀌었죠. 좋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유닛이 나오고요. 와우.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자,
자, 최종적으로 유닛 생산 버튼 그리고 자원 시스템까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게임에서 우리는 이제 다 끝났는데 상대방 팀은요,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죠. 우리가 버튼 누르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알아서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 알아서 생산을 해주는 AI, 자, 상대방 AI를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강좌가 정말로 마음에 들었다.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강좌로 찾아뵐게요. 땡큐!